나옵니다. 네. 문제풀이랑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양자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양자수? 우리 배웠는데 지난번 양자수 얘기하면서 우리 호근이 때렸더니 호근이가 오늘 때리지 말라 했죠. 어머. 그럼 이런 양자수라는 건 도대체 뭘 가지고 양자수라고 하니? 여러분, 너네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학교를 갔죠. 현창아 1학년 몇 반이었죠? 12. 그렇구나. 그러면 문정중학교에 가면 1학년 12반 하면 몇 명이 막 쳐다보는 거야? 네. 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쟤? 아니 27명. 그렇구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학년 12반에는 27명이 있고. 근데 그거밖에 안 돼? 엄청난데. 많지 않아. 그 정도예요. 근데 많이 반이 줄었다. 14반까지 있긴 한데. 그니까 그것도 많이 줄었네. 예전에 30명 넘었는데. 저희 29명이에요. 많이 줄은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래 돌아왔어. 1학년 12반 하면 12명이 쳐다보죠. 그런데 거기에 너 몇 번이야? 아니 왜 근데 12명 아니 27명이. 말 잘못했어. 저 나쁜 새끼 진짜. 자, 그래서 너 몇 번이야? 몇 번? 11번. 자, 좋아. 그럼 봐봐. 문정중학교 학생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1학년 하면 그 중에 3분의 1이 쳐다보죠. 12반 하면 27명이 쳐다보죠. 그런데 11번 이렇게 하면 오로지 딱 한 명만 거기에서 지정이 된단 말이야. 그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바로 무슨 얘기니? 이런 양자수라고 하는 말은요. 넘버야, 넘버. 바로 어떤 그 전자에게 뭐를 부여하는 거하고 똑같니? 학번을 부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럼 이 얘기는요. 우리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잖아.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 양자수를 가지고 전자 학번처럼 야 1학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난 K 껍질에 있는 전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2학년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나 2학년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고요. 야 나는 3학년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란 말이죠. 이거 네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주양자수는 우리 전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2학년 한번 해볼까요? 너네 이제 2학년 될 거니까 어머나 얘들아 에휴 2학년에는 반이 두 개가 있잖아. S반도 있고 P반도 있다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S반은 바로 뭐니?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양자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주양자수는 바로 뭐라고요? 기울어는 N이라고 쓰고 K 껍질이라고 안 하고 얘네들을 야 너 1학년이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성주야 N은 2 했어. 그럼 얘는 어떤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야? 그럼요. 그럼 N은 3 이렇게 했어. 호구나 얘는 어떤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렇지. 그런데 N 껍질 전자 졸라 많잖아요. 최대 18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또 구별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를 구별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부양자수라고 했단 말이죠. 와, 그럼 S반 부양자수 있네요. 어머. 그럼 부양자수 L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S반에 있는지, P반에 있는지, D반에 있는지, F반에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여기다가 뭐를 부여했다고요? 숫자.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니? L이라고 했다는 거죠. 어머. 그러면 1학년 S반이라고 말 안 하고 N은 1, L은 0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와, 그러면 P라고 안 하고 동우야 P라고 안 하고 L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럼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야 N이 3인데 L이 글쎄 1이래. 그러면 이것은 성주야 오비타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죠. M 껍질에 있는 어떤 오비탈? P. 그렇지. 그
그럼 M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3P라고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3P 오비탈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N은 3, L은 1 이렇게 말한다고요. 됐나요? 또 시켜볼까? 어머나, 아니 글쎄 4D 오비탈이 있대. 그럼 얘는 학번이 N이 얼마고요? 4요. 3? 4요. 그지? 아니 기가 이상 있죠? 자, L은 얼마예요? 2요. 그럼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머, 성주야, 1s 오비탈이 있네요. 그럼 1s 오비탈은 N이 얼마고요? 1 L은요? 아니 이거 겁나 잘하는구만. 뭘 왜 용량이 안 좋아, 지랄이요. 그 다음에 이 P가 있어요. 연창아, 이 P는요, 주양자수 얼마예요? 부양자수는요? 2라고 부양자수는요? 1이요. 그렇군요. 하나 더 해야지. 뭐 할까? 저 뒤에 거 한번 해볼까? 오! S. 난 멀리 못 갔네. 동호야, 얘는 주양자수 얼마예요? 5요. 그러면 부양자수는요? 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또 뭐가 있니? 아니, 근데 선생님, 우리 2학년 P반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세 분단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럼 도대체 2학년 P반에 몇 분단에 있는지 우리 어떻게 나타낼 거니?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 쟤를 우리 어떻게 나눌 거니? 자, 이거 되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P 오비탈이 있으면 이 친구들을 몇 분단으로 분단을 나누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분단이 나누어진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뭘 건다고요? 자석을 갖다 댄다고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 P 오비탈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는 자석을 갖다 대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스펙트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니? 자석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양자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석 때문에 생기는 양자수, 자기양자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지는 개수가 어떻게 나누어지니? 자, 겁나 중요. 여러분, 에이그 있잖아요. 얘요. P 오비탈이잖아요. 자, P 오비탈은 L이 얼마일까요? 보지 말고 생각. P 오비탈 L이 얼마야? L이 1이죠. 그러게요. 이거 막 헷갈리죠? 숫자가 많이 나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다 알아야 돼? L이 1이야. 그럼 얘네들 분단 어떻게 나누니? 겁나 단순합니다. L이 1이면 나 분단 어떻게 나눌 건지 알아? 1, 2, 3.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수로 나눌 거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0분단. 그치, 0분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1분단부터 하면 굉장히 식상하잖아. 그러니까 0분단부터 한 거야. 잘 그죠? 싸겠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오비탈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D 오비탈은 분단을 어떻게 나눌 거니? 아마 D 오비탈은 L이 얼마게? 2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분단은 L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부터 뭐까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정수 분단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분단도 있다는 거죠. 어머, S는 뻔하네. 그러면 자, S는 L이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양자수는 0분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 0이라는 거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화가 없는 거, 나누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 이거에서 나머지가 쭉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 자석을 걸려는 하나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쭉 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나누어지는 안 되네. 쭉 하고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세 손가락으로 할 때는 이게 안 만들어지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자기양자수를 그래서 기호로 뭐라고 쓰는지 봐야 돼. 자기양자수는 자석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나누어지는 이 양자수가 어떤 숫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기호를 꼬다리에 ML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어머. 그러면요, ML은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하잖아요. L이 어떤 숫자든
L부터 마이너스 L까지 정수로 ML을 구별한답니다. 뭐야? 교수님 우리는요 F오비탈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F오비탈도 한번 해봐봐. 만약에 F오비탈이 나왔다면 F는 L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걔네들의 분단을 나눌 때는 ML은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수. 그럼 몇 개인가 봐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7개. 그래서 오비탈이 7개인 거야. 오케이? 어머나 뭐야 별것도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수 또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나 뻔한 쉬운 양자수가 나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회전한다고 그랬죠. 어머 그럼 얘네들 회전하기 때문에 또 뭐가 생긴다고요? 자,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한다를 영어로 그냥 뭐라 그래? 스핀. 스핀하는 양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호가 뭐냐면 스핀하면서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도 M자가 기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핀의 S, MS. 그런데 뭐야? 우리 스핀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왼쪽 반, 오른쪽 반 딱 두 개밖에 없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어떻게 하는 거니? 왼쪽 반, 오른쪽 반 방향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고요. 반반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홀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친구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얘가 회전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거 플러스라고 하고 아니 이거 마이너스라고 이거 플러스라고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통일만 시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 야, 이 피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 홀 이렇게 들어가는 전자가 있어. 에휴, 나 있잖아. 이 빨간 전자 학번을 매길 거야. 그러면 전자 하나에는 몇 가지의 양자수가 존재하는 거니? 4종류의 양자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자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얼마야? 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이게 딱 보여버리는 거야. 그럼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는 어머 이게 N이죠. 이게 L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요 전자는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주양자수는 2고 부양자수는 P오비탈이니까 얼마라고 하면 돼?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빨간 전자, 파란 전자, 초록 전자는 전부 다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는 어떨까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면요. 자, 그 다음 이 빨간 전자는 ML이 얼마예요? 이거를 할 때 너네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얘 L이 1이야? 그러면 얘 ML은 무조건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써놓해볼까? 너는 마이너스 1, 너는 0, 너는 1 이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순서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만 다른 겁니다. 즉 무슨 말이니? 하나, 둘, 셋은요 에너지는 다 똑같고요. 방향만 다른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 0이라는 건 뭔가 기준으로 삼았어 라는 뜻인데 더 깊은 건 패스. 그럼 지금 여기는 얘네. 자 이거 ML을 따져볼까요? 그럼 얘는 ML이 얼마니?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핀 양자수는 얼마인가요? 자 이거 내가 마이너스 그냥 2분의 1이라고 잡을 거예요. 또 이제 한번 해봐야겠네. 성주야. 네? 이 파란 전자 있잖아. 2학년 1반 몇 분 다니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자, 양자수 할 겁니다. 성주야, 자, 이게 주양자수 얼마? 2 부양자수 2 네. 왜? 이거 비니까 그렇지, 피니까 그렇게 나와있지. 그럼 이 부양자수 얼마라고요? 1 그러면 이거 몇 분 다니니? 자, 자기 양자수 ML은 얼마야? 0. 왜? 요거죠. 그럼 이거 스핀 양자수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굿잡. 자, 그럼 이번에 또 여기 있는 거 이전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돼, 안 돼?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절대로 적은 안 되죠? 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빨간 전자. 자, 동우야. 자, 이 빨간 전자 주양자수 얼마야? 2, 부양자수? 1, 얘 자기 양자수? 1. 그렇지. 스핀 양자수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그렇지.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호근아. 아니, 나 여기에 이 파란 전자 양자수 하고 싶다. 그럼 얘 주양자수 얼마? 2. 부양자수? 1.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그렇지. 스핀 양자수? 2분의 1. 그렇지. 자, 뭐야, 선생님이 지금 여기 4개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1학년 12반 학생들은 되게 많죠. 그런데 1학년 12반 11번은 문정중학교에 단 한 명이죠. 즉, 학번이 같은 학생은 같은 학교에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이거를 전자의 학번이라고 하니? 양자수가 4종류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와 이 전자는 최대 3가지 양자수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절대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양자수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의 원자에 있는 전자를 하더라도 그들은 같은 전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몽땅 다 그들만의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멋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니?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거 양자수 배우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자수의 전화는 의미는 원자 내에 있는 모든 전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다 독특한 양자수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거를 양자화되어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말을 의역하면 바로 뭐라고요? 모든 전자는 4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와!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은 양자수를 따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어떤 게 나오는 줄 알아? 얘 양자수의 토탈 4가지 양자수의 합을 구해봐. 이런 것도 나와요. 그거 미치는 거죠. 뭐 스핀 양자수의 합을 구해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구했으면 되지. 합은 왜 구하라고 지랄이야. 나쁘네. 그치? 나쁘지? 자, 우리 차라리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절대로 안 넘어갔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3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어요. 양자수 한번 써볼까요? 뭐야, 네모칸 맞네. 자, 3D 오비탈에 전자 하나, 초록색 전자 들어갔네요. 단창아. 자, 이 3D 오비탈에 얘 주양자수 얼마야? 주양자수? 그렇지. 부양자수 얼마야? 9자. 그러면 자기 양자수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얼마? 굿. 그러면 스핀 양자수 얼마예요? 굿.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주야. 자, 그럼 나 여기 있는 전자 하고 싶어. 나 여기 전자 있는데 나 얘 할 거야. 얘 파랑. 자, 얘 주양자수 얼마? 그냥 쭉 얘기해봐. 3, 2, 0, 2분의 1. 오! 굿!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런 게 양자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은 그냥 양자수를 붙이는 것만 의미를 둔 거예요. 걔네들이 정말 진짜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는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없다. 전자는 그 나름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양자수 예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산소잖아, 8번. 그럼 거기에 8번 산소의 전자 배치를 쓰시고요. 그럼 산소의 전자 배치를 쓰시고요. 거기 네모칸이 예쁘게 쓰는 거 이거 숙제예요. 네모칸이 예쁘게 쓰시고요. 이거는 그림으로 해야지, 그림으로. 그래서 화살표로 해야죠. 그럼 그 전자에 전자 하나당 4가지 양자수를 쭈루루 쓰시는 겁니다. 숙제예요.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오늘은 별게 없어요, 여러분.
에너지 준위라는 게 나옵니다. 청주야, 네? 아니 우리 싸움의 원리에서 네. 에너지 많고 적음을 따질 때 뭐와 뭐를 고려해서 에너지 준위를 따졌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 새끼 봐라. 자, 저 새끼 봐라. 자, 다시. 어머, 허근아. 우리 싸움의 원리 할 때 있잖아. 아니, 왜 1S보다 2S가 에너지가 많다고 막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가르치면서 2S가 더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뭘 가르치면서 뭘로 따진다고 그랬죠? M 플러스 굿잡.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정주야, 우리 지금 에너지 준위를 따질 건데 분명히 아니 그럼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가지고 에너지를 따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네 봐봐. 1S보다는 2S가 에너지가 많죠. 이거보다 2P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3S.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뒤죽박죽인 것처럼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뒤죽박죽인 게 나온 이유가 바로 뭐니? 오비탈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뭐니? 우리는요. 이렇게 오비탈 때문에 n 더하기 l로 따졌는데 문제는 오비탈이 왜 생겼는가요? 여러분 오비탈 개념이 생긴 이유는 바로 어떤 거니? 전자끼리 밀어내기 때문에 방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전자끼리 밀어낸다는 건 전자가 최소 몇 개 이상이어야 돼? 2개. 그렇죠. 자, 중요한 겁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개념이 생기려면 최소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2개 이상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2개 이상인 원자는 바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반면 전자가 달랑 하나인 원자가 있어요. 바로 수소죠. 그럼 전자가 하나면 야, 너 꺼져. 이렇게 할 전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쉬운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전자가 달랑 몇 개인 원소는 한 개인 원자는요. 밀어내서 이동할 오비탈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어떤 거니? 오비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는 보호 아저씨가 설명할 때 오비탈 따위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설명이 다 가능했죠. 그렇다면 오비탈의 에너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바로 오비탈의 에너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는 L이 무의미한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양자수인 N으로만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누가? 전자가 달랑 한 개인 수소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수소에 대한 설명이다를 안 읽고 풀어서 틀리는 경우 어떤 게 나오는 거니? 여러분 1S도 있고 2S도 있고 2P도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외워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허리심 한번 찔러줘. 나쁜 새끼! 뭐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긴 얘네들은 S와 P는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야, 너 수소라며. 넌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 이들은 주양자수가 똑같으니까 ES와 EP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수소에게만. 그럼 나머지는요? 3S, 3P, 3D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이 세 개의 에너지가 다 똑같다는 거죠. 왜? 오비탈의 에너지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주양자수로만 그들의 에너지를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걸 반드시 읽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작년이지? 지난번 중간고사에 어떤 군산여고 다니는 어떤 년이 이거 안 읽어가지고 틀렸잖아. 그리고 뭐라고 해서 선생님 저 미쳤나봐요. 막 이러고 와가지고 미친 거지.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머나. 그럼 뭐야? 별것도 아니네요? 자, 진짜 별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니? 세 번째, 오비탈의 모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우야, 오비탈의 프레임이 뭐라고요? 오비탈 웨이브 펑션. 그럼 함수입니다, 함수. 그럼 너네 봐봐. 내가 지난번에도 강조하지만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해? 식이 필요한 거야, 식. 자, 1차 함수 식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 직선. 이렇게 나오죠. 2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3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S 함수는 어떤 모양이 나오니? S 오비탈 웨이브 펑션으로 X, Y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얘네들은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머 S 오비탈 웨이브 펑션 함수식이 있다는 뜻이죠. 어머나 어머나. 그럼 S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니? 자, 일단 평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얘기를 공간이니까 이거를 잡고 한 바퀴 빙그르로 돌리겠죠. 그러면 입체 모양이 나오네요. 자, 원을 빙그르로 돌리면 뭐가 나오나요? 9. 그럼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머, 그럼 S 오비탈은 공 모양이군요. 아이고, 한자어를 쓰면 구 모양이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게 뭐니? S 오비탈 웨이브 펑션은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자, S 오비탈에는 누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전자는 최대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죠. 그럼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바로 뭐니? 이 2개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몰라. 모른다잖아. 그래, 그렇지만 이 2개가 요 구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야.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S 오비탈이 공 모양이야 라고 하는 건 진짜 공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가상의 하나의 선인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전자가 2개가 있을 확률이 90%. 그럼 밖에서 있을 확률은 몇 %란 얘기야? 10%.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자가 움직이는 걸 추적할 수 있었다면 점을 100개를 찍었다면 90개는 이 동그라미 안에서 찍히고요. 10개는 밖에서 찍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 여러분? 그런데 모양을 딱 봐봐. 헐! 그럼 얘네들은요 중심에서 모양이 어디로 가나 다 대칭 모양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라고 하는 거니? 중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나 거리가 똑같다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야 S 오비탈은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나 여러분? 그러면 P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니? 아, P 오비탈요 똑같습니다. 설명은 얘네들은 웨이브 펑션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니? 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하나가 나와. 그럼 얘가 바로 어떤 거니? 얘 축을 봐봐. 너네 있잖아.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하나는 Z축이거든. 근데 X축으로도 이렇게 하나가 똑같이 그려지더라. 또 Y축으로도 똑같이 이런 모양이 그려지던데 그래서 이 방향 때문에 하나는 PX, 하나는 PY, 하나는 PZ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네모칸 3개 그렸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가 PX, 이 중에 하나가 PY. 좀 하다가 멈칫하죠. 사실 가운데 게 PZ인데 필요 없어요. 하나는 PZ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럼 얘를 모양을 뭐라고 할 거니? 자, 요게 PZ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는 몇 개라고요? 2개. 그럼 요렇게 생긴 모양을 뭐라고 붙였니? 내가 붙인 거 아닙니다. 운동할 때 가운데 움푹 들어가는 이렇게 들고 응차 하는 게 뭐야? 아령. 내가 붙인 거 아니야?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유, 잘 같지 않아요? 어머.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 아령 그림 안에서 전자 2개가 발견될 확률이 몇 %라고요? 90%라고요. 오, 그럼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령 모양 안에서 PX 이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죠. 그런데 너네 봐봐. 얘네들은 방향만 다를 뿐 모양 똑같죠.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아까 S 오비탈하고 비교하는 거야. 아무리 거리가 똑같아도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완벽하게 다르죠. 이렇게 축으로 가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안에 들어가지만 축과 축 사이로 가면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니까. 자,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거 평면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려질 때 평면이지만 빙그를 돌리면 9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축과 축 사이로 가면 가운데. 야 거의 0에 가깝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와우. 됐나요? 그런데 너네 봐. 이거는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오늘 시험 볼 때 너네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부양자수는 방위양자수라고도 하며 오비탈의 밑줄 찍양이라고 써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에너지의 양을 알려주는 숫자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니? 책에 보면 오비탈의 모양을 알려주는 숫자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그 숫자를 갖고 모양을 어떻게 알지? 이거 자 S오비탈은 L이 0이야. 이걸 보고 모양을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L이 뭐니? 이거는 대학 가서 유기화학 배울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L이라고 하는 건 이 모양에서 마디의 개수입니다. 요 마디, 요 마디. 그럼 S오비탈은 온폭 들어간 마디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네들이 알고 있는 모양 중에서 마디가 없으면 그거는 바로 뭐라는 거야? 타원이든 원이든 이렇게 생긴 거든 마디가 없으려면 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은 타원도 없지만 구에서는 이렇게 찌그러 놓으면 이렇게 생긴 건 마디가 없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들어간 마디가 있죠. 그게 피오비탈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마디가 몇 군데 있는 거야? 한 군데. 그래서 마디가 하나의 모양이 되려면 이런 모양을 묶어놓으면 돼. 그래서 L이 1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오비탈은 배우지 않지만 디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피오비탈처럼 생긴 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 띄워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마디가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알려주는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알려주는 숫자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너네들이 화학이나 약학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의학이나 의대가도 이제 유학을 하니까 그런 것들 할 때만 나오는 거야. 애들 막 의대 가면 막 유기화학 졸라 어렵다고 막 그러죠. 애들이 다 외워버려 요즘 싸그리. 그리고 다 까먹고. 의학에서는 유기화학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여하튼 이런 것들이 바로 너네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거기 봐봐. 디오비탈의 모양은 내가 그려놓긴 했는데요. 디오비탈은 5가지 모양이 저렇습니다. 다 마디가 2개씩 있는 거야. 내가 맨 마지막 걸로만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모양이 좀 특이하죠. 자, 어쨌든 이런 거고요. 숙제는 아까 냈고요. 됐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동우야, 혹시 지난주에 내가 5분 일찍 오라고 했던 거 영상 들었어, 못 들었어? 아, 그죠? 아니, 나 못 들은 줄 알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있지! 잠시 당연히 있지, 당연히. 무슨 소리야. 잠시는 19쪽. 그거 되게 쉽죠. 잠시는 19피. 성주야, 잠시 어떡하라고 그랬지? 영상 영상 뭐라고 찍어서 보내라고. 영상을요? 아니, 너 잠시 채우고 그거 채웠다는 걸 나한테 증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내가 네가 뭐가 틀렸는지 다시 보내잖아. 이게 이기? 네, 고생하셨습니다.